예,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마트의 김동혁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앞서 말씀 주셨던 주제에서 살짝 제목이 조금 다른데요. 내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지속가능 패키징의 이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에 저희 유통사의 혈관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물류 세션에서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느낌이 새롭고요. 동시에 이 공간이 지속가능 패키징에 대한 어떤 열정과 그 에너지가 가득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더 내용을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리테일러들과 그리고 이마트의 어떤 친환경 패키징에 대한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고요. 동시에 여러분들께 연대와 협력을 그리고 파트너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ESG 2.0 시대라고들 합니다. 개별 기업 차원의 ESG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기업을 둘러싼 에코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ESG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기업들의 어떤 개별 이슈들뿐만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들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챙기고 소통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선제적인 ESG 경영을 추진해왔던 글로벌 리테일러들 역시 초기 환경 중심에서 최근에는 인권, 다양성 등 그리고 사회 부문으로 관리의 영역을 보다 넓게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환경 영역에서도 탄소 중립, 패키징 개선, 지속가능 상품, 그리고 폐기물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리테일러 혼자 하던 액션에서 벗어나서 공급 사슬과 함께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월마트의 테시스 인덱스와 그리고 기가톤 프로젝트, 아마존의 FFP 포장 인증 제도는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사례들입니다. 월마트는 2009년도에 100만 달러의 시드 펀딩을 조성해서 TSC라고 하는 지속가능성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학계, 업계 전문가, NGO 등과 함께 지속가능성 질의 및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 스코어 카드 시스템이라든지 패키지 플레이북, 그리고 리사이클 플레이북 같은 포장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기준과 가이드를 개발해서 약 10만 개에 달하는 협력회사들과 소통하고 상품 포장의 지속가능성을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함께 2030년까지 1기가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기가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2022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진도율이 7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 역시 FFP와 같은 최소한의 포장으로 재활용이 용이하고 고객의 개봉 용이성까지 생각한 자체 포장 등급 기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코스트코, 타겟 역시 앞서 말씀드린 TSC 컨소시엄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영국의 테스코, 막스 앤 스펜서, 그리고 세인즈베리와 같은 글로벌 리테일들 모두가 상품 자체의 원재료 소싱과 건강, 영양까지 생각하는 상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체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신들의 계획과 실적을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마트는 어떨까요? 이마트는 현재 환경경영, 지속가능 상품, 동반성장, 사회책임 이렇게 4대 중점 분야를 세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핵심 아젠다와 전략 목표를 수립하기 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마트는 올해 넷제로 전략을 수립하면서 코어에 해당하는 이마트 스스로의 온실가스 감축뿐만이 아니라 이마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 관계사, 해외법인, 상품,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상의 모든 운송과 물류까지 다양한 밸류체인들을 포함하는 스콥3 배출량을 산정하고 즉 비욘드의 영역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마트가 오랫동안 해왔던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적 감축 활동까지 아우르는 유니버스 개념으로 확장을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마트는 업계 최초로 스콥3 배출량 15가지 카테고리를 전체를 다 산정을 마쳤습니다. 넷제로 유니버스로의 여정에 첫 발을 내딛게 된 셈인데요.
앞으로 이마트는 이를 보다 더 고도화하고 각 카테고리별로 관련 업계와 공급 사슬망의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 산정의 방식과 계산식들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하고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근본 산정했던 스콥3 배출량의 중대성 평가 결과입니다. 중요도를 가장 높은 1부터 5까지를 구분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심도와 비즈니스적 영향도를 기준으로 좌표를 표시해 보면 역시나 리테일러답게 제일 우측 상단 쪽으로 보시면 구매한 재료와 서비스 등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영역들이 배출량 크기도 크지만 중대성 기준 상위 레벨에 있는 이들 카테고리들 대부분이 패키징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이러한 패키지 그리고 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개선과 감축 액션을 하는 직접 감축 영역과 그리고 캠페인과 같은 간접 감축 영역에 두 개의 축으로 병행해서 여러 파트너사들과 함께 다양한 협업 활동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직접 감축 영역에 속하는 주요 사례들 중에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조 생산 단계에서 불필요한 포장재의 원천 감량을 이끌어내고 기준과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 포장에 대한 텍소노미가 될 PSR이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물류 유통의 혁신적인 표준화와 공유, 재사용의 생태계를 구축한 풀링 비즈니스, 그리고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 포장재와 폐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이마트의 순환경제 구축 사례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PSR입니다. 이마트의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 지속가능 상품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 그리고 고유 가전제품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은 정부가 인증하는 다양한 친환경 인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품들조차 포장재에 대한 질타와 고민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분해 비닐, 종이, 재생 플라스틱이면 다 괜찮은 걸까요?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러한 인증과 개선된 소재에도 불구하고 저 먼 개도국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마트가 이러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이것은 친환경 상품입니다 또는 지속가능한 상품입니다 라고 소통할 수 있을지 저희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고민했고 이러한 질문들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대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마트 상품들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표준 가이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상품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마트발 그린 텍소노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이마트는 보다 지속가능한 상품을 요구하는 고객의 니즈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마트 스스로의 상품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나아가 ESG 그리고 글로벌 이니셔티브에도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PSI는 크게 친환경 상품, 원재료 소싱, 건강 영양 안전 상품,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패키징과 플라스틱 이슈들을 다루게 됩니다. 22년도 6월에 첫 번째 연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리고 그해 연말에 협력사와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활용 가능한 패키징 플레이북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 대형마트 3사 아까 소개를 해주셨죠. KCL과 한국포장재공제조합 등과 같이 패키징 플레이북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한 업데이트 과정 중에 있습니다. PSI가 바라는 바는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서 상품 포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22년도에 진행되었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원재료 소싱 부문의 경우에는 중요도 평가를 통한 총 7개의 원재료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속 가능성 인증 기준을 마련한 후에 우선전환 상품군을 선정해서 이러한 인증들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 3단계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패키징의 경우에는 다음 4가지 목표로 가이드북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째는 원천 감량이고, 둘째는 재사용과 재활용의 확대, 셋째는 환경 복귀와 정책의 선제적 대응, 넷째는 포장 기술을 선진화하고 고객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듀스, 리유즈, 리사이클이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주요 판매 상품군 14가지를 선정한 후에 이들의 포장재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7대 평가 지표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크게 1단계 공통평가와 2단계 소재별 평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1단계 평가는 법적 사항인 포장 공간 비율, 횟수, 재포장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패스, 페일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라도 페일을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은 판매되지 못하고 제조사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평가는 6가지 소재별 평가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나뉘게 되는데,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KCL 그리고 포장재 공제조합과 함께 현재 이에 대한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그리고 협력사와 고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마트의 PB 상품들 역시 이러한 PSI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개선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피코크 밀키트라든지 그리고 무라벨 생수를 더불어서 야채와 과일 등을 담는 재생 플라스틱 컨테이너나 또는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리필에 담아 판매하는 리필 스테이션, 대나무 바가스 펄프로 만든 델리 패키지, 플라스틱 트레이를 걷어내고 종이로 만든 김 포장, 기존 플라스틱 소재 대신 시도했던 생분해, 펄프, 순면 물티슈 등 이러한 것들이 완벽한 정답이다가 아니라 총량 감량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조금이라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고민을, 그 과정을 담아서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마트의 친환경은 그간 늘 한 발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경쟁사, 협력사 그리고 고객들의 동참을 유도해서 그들이 변화를 통해서 문화로 만들어간다는 자부심과 소명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비니쇼핑백 없는 점포 캠페인을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2009년도에 이마트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해서 2년 후에 업계 전체로 확산이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모바일 영수증 캠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이마트가 가장 먼저 모바일 영수증만 받기 온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했고 2년 후에 13개 유통사로 다 확대가 되어서 환경부, 기재부, 과기부와 같이 업무 협약을 맺고 지금은 대부분의 유통사들이 다 이러한 모바일 영수증들을 이용하고 계시죠. 현재 이마트에서는 전체 고객의 1고객의 35%에서 40% 고객들은 종이 대신 오로지 모바일로만 영수증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PSI 역시 이달부터 뜻을 함께 모은 대형마트 3사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저희 파트너사 그리고 파트너 기관분들 다 함께 같이 동참을 통해서 보다 확대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 풀링 비즈니스 이야기입니다. 유통에 있어서 물류는 혈관과 같은 아주 중요한 핵심 역량입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많은 양을 신속하게 보관 운송하기 위한 효율 향상은 저희에게 아주 큰 숙제인데요. 현재 이마트를 비롯한 국내 물류 유통시장에서 운영되는 팔레트와 컨테이너 그리고 이들을 운반하는 물류 설비들은 모듈 규격과 스펙이 표준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특히 신선 쪽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 출하의 물류 효율 향상은 곧 이러한 업계 내에서 누구나 공유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풀링 시스템을 생태계를 구축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계신 로지스호를 통해서 국내 최초로 공유경제 개념의 풀링 비즈니스 시스템이 물류산업에 도입된 바 있는데요. 이마트에서도 팔레트 풀이나 컨테이너 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잘 안착되어서 현재 22년도 데이터를 보면 로지스홀 풀링 시스템 기준으로 연간 이마트에서만 약 363만 대의 물류직기들이 재사용되고 공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은 물론 환경 부하도 저감하고 더 나아가 현재 이마트는 물류직기의 재생 소재 도입이라든지 혹은 경량화, 슬림화와 같은 집기 자체의 디자인 개선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관련 업계분들도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물류직기들의 소재 개선이라든지 혹은 경량화, 슬림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 폐자원들을 재활용하는 순환경제 구축 사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스트레치 필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치 필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철저한 일회성 소모제라는 것이죠. 이마트에서만 연간 약 1660톤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이마트만의 문제일까요? 이마트뿐만 아니라 경쟁사들 그리고 이마트와 함께하고 있는 관계사들의 양까지 합치게 되면 말씀드린 숫자는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마트는 기존에 그냥 한 번 사용 후에 폐기되던 기존 선형 경제를 사용 후에 회수하고 원료화하고 이를 다시 재생 재활용해 다시 랩을 만들어 사용하는 순환경제 체제로 구축하는 새로운 공급사슬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재화와 돈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3D 분석을 해봤는데요. 먼저 기존에는 저희가 스트레치 랩을 전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 소싱을 통해서 구입해왔던 이 랩이 국내 사슬망 안에서 무한 루프하게 됐죠. 그리고 비용 역시 상당히 절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수거하고 그리고 운반해서 처리하는 전 과정의 정보가 훨씬 더 투명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수거나 보관, 물류 오피, 그리고 관련 업계 그 폐기물 업체분들과 그리고 사내 임직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 역시 저희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원료의 활용처 확대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는데요. 펠스트레치 필름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가지 사례를 또 추가해 봤습니다. 이마트에서만 연간 폐식용유가 약 850톤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신세계 푸드라든지 저희 계열사들의 배출량까지 합하게 되면 그 양은 수천만 톤이 됩니다. 수천 톤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마트 매장에서 배출되던 펫박스들을 재생원료로 만들어서 한솔재지와 함께 지금 이마트 쓱닷컴에서 배송하는 쓱배송의 종이 포장재는 전부 재생원료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폐기물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재발견해내는 관점과 그리고 시도들이 더해질 때 우리는 또 다른 소셜 밸류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3가지 단계 전과점 관점의 모든 사례들이 그러했듯이 이러한 노력들이 전부 다 이마트 혼자 한 것들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수많은 파트너사분들 그리고 협력사분들 그들과의 어떤 연대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이마트는 상생협력기금을 통해서 파트너사들이 다양한 ESG 활동을 하고 싶다, 어떤 개선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품질 관리라든지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체를 지원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난 7월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온 오프라인 리테일사 11개 회사와 그 공급망 ESG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ESG 2.0 시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선 연대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이 필수입니다. 가치의 가치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이마트의 ESG 유니버스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유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리테일사의 대표주자인 이마트의 김동혁 부장님 발표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